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름 저녁에는 을 쌈이나 샐러드처럼 가볍게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수박 한두 조각, 참외 반 개 정도를 식후 간식처럼 활용하면 수분 보충, 입맛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름철 속이 불편할 때는 여름이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쉽게 축축 처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한 끼 식사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여름이 되면 입맛이 없다, 밥을 먹어도 힘이 없다, 자꾸 시원한 것만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보양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평소 한 끼 식사의 기준을 조금 바꿔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름 식사를 볼 때 수분, 단백질, 소화부담 이 세 가지를 봅니다. 더운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고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몸도 금방 지칩니다. 또 입맛이 떨어지면 밥을 대충 먹거나 커피나 시원한 음료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아도 몸은 오히려 더 쉽게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밥상은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수분이 있는 채소와 과일, 몸을 회복시키는 단백질, 그리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을 같이 챙기는 쪽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밥은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먹더라도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은 꼭 붙여주는 겁니다. 여름에 입맛이 없다고 밥만 대충 먹는 것도 아쉽고 반대로 기름진 보양식만 많이 먹는 것도 속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보면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운이 새기 쉬운 계절로 봅니다. 더운 계절에는 빠져나간 수분과 기운을 함께 채워주는 식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땀을 흘리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도 흔들리기 쉽고 입맛이 떨어지면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섭취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끼에 세 가지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째, 오이, 상추, 토마토, 수박,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제철 채소나 과일입니다. 둘째는 닭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처럼 몸을 회복시키는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자나 죽, 된장국, 맑은 국처럼 속을 너무 차갑게 만들지 않으면서 편하게 넘어가는 음식이죠. 예를 들면 상추나 오이를 곁들인 닭고기 냉채, 감자와 달걀을 곁들인 가벼운 한 끼, 두부를 넣은 맑은 국, 여기에 수박이나 참외를 후식으로 조금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시원함은 챙기면서도 속은 덜 부담스럽고 가볍게 먹으면서도 단백질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식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하지만 속은 상하지 않게, 가볍지만 단백질은 빠지지 않게, 여름에 기운이 없다고 특별한 보양식부터 찾기보다 매일 먹는 한 끼에서 수분, 단백질, 소화부담 이 세 가지를 맞춰보시면 입맛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걸 음식으로도 꽤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수분 보충과 기력 회복에 도움되는 제철 과일도 있을까요? 여름철 수분 보충과 기력 회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과일은 수박과 참외입니다. 둘 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이고 시원하고 수분감이 많아서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다만 과일은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 날 때 수박을 조금 먹으면 물만 마실 때보다 입안도 개운하고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죠. 또 수박의 붉은색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박을 단순히 시원한 과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름철 수분 보충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제철 과일로 보면 좋겠습니다. 참외도 여름에 참 좋은 과일입니다. 참외는 수분감이 많고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입맛이 떨어졌을 때 먹기 좋습니다.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여름 식탁에 함께 챙겨볼 만한 과일입니다. 다만 여름 과일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도 과일은 결국
당이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수박이나 참외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이 드시기보다 식후에 작은 접시로 나눠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주스나 즙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스나 즙으로 마시면 씹는 과정이 줄어들고 생각보다 빨리 많이 먹게 됩니다. 수박도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한두 조각을 씹어 먹는 편이 낫고 참외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반 개 정도를 나눠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력 회복을 과일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일은 수분, 비타민, 미네랄을 보완해주는 역할이고 몸을 회복시키는 기본 재료는 결국 단백질이 들어간 제대로 된 식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는 밥 대신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여름 밥상 옆에 수분과 입맛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박은 수분과 시원함, 참외는 아삭함과 수분 균형입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식후에 작은 접시로 가능하면 생과일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박 한두 조각, 참외 반 개 정도를 식후 간식처럼 활용하면 시원함과 수분 보충, 입맛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찬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좀 도움되는 음식 있을까요? 여름에는 냉면, 아이스커피, 빙수 같은 찬 음료를 자주 찾게 되죠. 먹을 때는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먹은 음식이 오래 머무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식재료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매실입니다. 매실은 예전부터 여름철에 많이 활용해온 식재료인데요.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게 하고 식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도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입맛이 없거나 찬 음식을 먹고 속이 묵직할 때 매실차를 연하게 타서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다만 매실은 활용법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숙성된 매실청이나 안전하게 가공된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매실청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에 좋다는 생각으로 진하게 자주 마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실청은 보약처럼 진하게 마시기보다 연하게 가끔 소량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여름철 속이 불편할 때는 감자도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감자는 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위가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삶은 감자나 감자 수프처럼 기름을 쓰지 않고 조리하면 찬 음식으로 예민해진 속을 달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삶은 감자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 곁들이면 가볍지만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죠. 다만 튀긴 감자나 짠 감자칩처럼 먹으면 건강한 감자의 장점은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가격 부담도 적고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국이나 무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속이 차고 더부룩한 분들은 콩나물국을 너무 차갑게 먹기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콩나물은 수분감도 많고 국물로 먹기 좋아서 여름철 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에도 비교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매실은 연하게, 감자는 부드럽게, 콩나물은 따뜻한 국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매실청은 너무 진하게 타지 말고, 감자는 튀기지 말고, 콩나물은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소화 관리는 특별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찬 음식으로 지친 속을 한번 쉬게 해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냉면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따뜻한 콩나물국을 곁들이고 아이스 커피를 자주 마셨다면 물이나 연한 매실차로 바꿔보고 입맛이 없을 때는 삶은 감자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보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여름철 더부룩함이나 속 불편함을 훨씬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여름 제철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서는 마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정말 익숙한 식재료죠.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고기 먹을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마늘은 그냥 양념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식재료입니다. 특히 햇마늘은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 초입에 이야기하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찢게 되면 알싸한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 향과 매운맛에 중요한 매력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는 황화물이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염증 조절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두고 천연 항생제 같은 식재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마늘이 약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마늘이 가진 알싸한 향과 황화물이 우리 몸을 지키는 식습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몸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마늘처럼 향이 강하고 입맛을 깨워주는 식재료가 식탁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늘은 항암 식습관을 이야기할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늘, 양파, 부추 같은 식재료는 비슷한 계열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재료들에는 황화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 세포를 보호하는 식생활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을 여름철 식탁에 항산화와 활력을 더해주는 식재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의 좋은 점은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닭고기 요리에 넣어도 좋고 생선 비린내를 잡을 때도 좋고 볶음 요리나 국물 요리에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입맛이 없을 때 마늘 향이 살짝 들어가면 음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죠. 여름철에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질 때 마늘은 식욕을 깨워주는 양념이자 건강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늘은 좋은 식재료지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생마늘은 생각보다 자극이 강하거든요. 고기 먹을 때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서 몇 쪽씩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위장이 튼튼한 분들은 괜찮지만 속이 예민한 분들은 그 다음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마늘을 드시기보다 익힌 마늘이나 구운 마늘로 드시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마늘은 익히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올라오죠. 닭고기나 생선 요리에 마늘을 넣어서 익혀 먹거나 구운 마늘을 반찬처럼 조금 곁들이면 자극은 줄이고 마늘의 풍미는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마늘즙이나 마늘 보충제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시는 경우에는 음식으로 먹는 마늘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평소 음식에 양념으로 들어가는 정도는 부담이 적지만 진하게 농축된 제품을 매일 많이 먹는 것은 사람에 따라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은 가능하면 식탁 위에서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먹는 방식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은 여름철 식탁에 항균, 항산화, 활력을 더해주는 아주 좋은 제철 식재료입니다. 다만 생마늘을 많이 먹기보다 내 속이 편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익힌 마늘이나 구운 마늘로 드시고 닭고기, 생선, 볶음 요리, 국물 요리에 조금씩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은 오래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늘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실 때 가장 편안하고 오래가는 건강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가 불편하고 몸이 잘 회복되지 않고 잠도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볍게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입맛도 떨어지고 피로도 안 풀리고 몸이 계속 축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별한 음식을 찾기보다 먼저 저녁 식탁을 조금 가볍고 편안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식재료가 상추입니다. 예전부터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상추에는 특유의 쌉쌀한 맛과 관련된 성분들이 있고 이 성분들이 편안한 휴식이나 진정작용과 연결돼서 많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저녁에는 상추를 쌈이나 샐러드처럼 가볍게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상추를 먹으면 바로 잠이 온다기보다는 저녁 식탁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추에 두부, 달걀, 생선, 닭고기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같이 곁들이면 저녁 한 끼가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여름철에 잠이 불편한 분들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잠을 방해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야식, 맵고 짠 음식, 술이나 카페인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오후 늦게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도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잠은 들더라도 몸이 깊게 회복되는 느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볍게 바꿔본다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상추나 오이처럼 수분감 있는 채소를 곁들이고 단백질은 튀긴 음식보다 두부, 달걀, 생선, 닭고기처럼 담백한 것으로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과자나 달달한 간식이 자꾸 당긴다면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아주 조금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한 줌이 아니라 몇 알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키위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저녁 식사 후에 조금만 소량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밤늦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과일도 늦은 밤 간식으로는 저녁 식사 후 작은 양으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리하면 여름철 수면을 위해서 식탁에서 바꿔볼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상추 같은 편안한 채소를 곁들이고 단백질은 담백하게, 야식과 술, 늦은 시간 카페인은 줄이는 거죠. 잠이 편해야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야 다음날 입맛과 기운도 돌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를 생각보다 너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계절마다 봄나물, 수박, 고등어, 무, 배추, 굴 같은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 과 꽤 잘 맞아 있는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철 음식이 특별한 보양식보다 더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철 식재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 보면서 바로 고를 수 있고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시작될 때 가장 오래갑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별로 어떤 식재료를 고르면 좋은지,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지를 한 권 안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께 옆에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식탁 건강 안내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책 구매 링크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연세대 미래교육원 강의 안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으로 차분히 읽어보셔도 좋고 강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셔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 일상 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접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 내 몸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 제철 식재료를 조금 더 반갑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철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